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박이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이런 식의 지식은 다 있으실 건데요. 사회가 인터넷, 모바일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 쪽으로 파고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나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어떤 수익금이 나온 장소가 하나 있죠.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여기는 마늘밭입니다. 그렇죠? 마늘밭에서 약 110억 원의 돈이 김치통에 든 채로 발견이 됐죠.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수사대에서 수사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좀 쇼킹한 건 뭐냐면, 저희가 파악한 그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의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그 도박 사이트는 한 1년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1년. 그러면 1년에 330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얘기죠.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330억이라는 돈. 자, 보시면 저렇게 신사임당들이 쭉 올라오죠. 그죠? 예. 자, 도박 사이트의 구성을 보시면 항상 제일 위에 있는 총본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도박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역시 어떤 수익금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30억이라는 돈은 저 위에 있는 실제 운영자들이 가져간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한 그 돈이 이렇게 많은 그 범법 행위를 한 그런 범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도박 사이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규모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아주 많은 그 도박자들이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인터넷 도박이기 때문에 혼자 자신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PC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도박을 한 사람의 뇌 사진입니다. 제가 뇌 사진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이걸 보면 연구 결과를 보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와 아주 유사한 그 양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도박을 해서 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는 경우가 있어도, 그리고 아깝게 지는 경우, 내가 8굿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9굿을 잡았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뇌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내가 졌다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런 것도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런 중독 증세, 즉 치료해야 될 질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그 많은 돈을 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차서 막 혈압이 상승하죠. 그리고 온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표정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온갖 초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도박 사이트는 어떤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중독을 시키기 위해서는 마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짜로 줘요. 그래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와서 어떤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해줍니다. 돈을 처음엔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은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이런 표정으로 변하게 되겠죠. 넋이 나가면 혼이 나가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개들의 어떤 사진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 표정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도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표정으로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저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2억 원이라는 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그런 어떤 정황을 포착을 했어요. 보통 아무리 도박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저 정도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거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 가서 검거를 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26살에 국내 명문 대학에 다니다가 휴학을 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이 친구가 도박 사이트 운영, 그러니까 뭐 출금을 하고 돈을 찾아주고 입금하고 이런 그 심부름하는 그런 친구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도박을 했던 친구예요. 예. 그럼 2억 원이라는 돈은 뭐냐? 이 친구가 도박을 하면서 실제 2억 원이라는 돈을 땄어요. 아까 보셨던 그 가운데 사진 기억나시죠? 저런 표정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중독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신이 4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예. 즉 4억 원이라는 돈을 잃는 거죠. 여기에서 딴 돈,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에 작은 성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성공을 믿고 계속해서 옆에서 돈 빌리고 대출받고 이렇게 해서 4억 원이라는 돈을 입금을 한 그런 정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도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도박 사이트에서 저렇게 돈을 도박자들로부터 돈을 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적인 도박 사이트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박판에서는 상대방의 돈을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내 앞에 실물이 있고 그리고 서로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몰래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것을 뭐 동원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카드에 뭐 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내 앞에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실물이 없습니다. 모든 게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조금만 조정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사람의 어떤 패드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지금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고 같은 거 보면 자, 이 상황에서 뭐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화면인데요. 상대방의 패가 다 보이고 있죠. 저렇게 된다면 만약 저 상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기 보시면 상대방의 패가 다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포커판인데요. 포커판의 경우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포커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장 정도는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패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 사람의 어떤 그 게임 했던 그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한 후에 이 분석한 사람이 과연 돈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는 저런 식으로 도박 사이트 자체에서 직접 게임에 참여를 한 후에 그 게임상에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돈을 다 빼가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나요? 자, 요 화면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에 한번 발을 들여서 중독이 되면 항상 말로는 저런 표정으로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면 나라 전체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박을 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검거를 한다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혹은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실생활을 보게 되면 제대로 되고 있는
제대로 어떤 따뜻한 그런 어떤 보금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자,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면 도박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박 사이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트 안에 다운받아줘서 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다운받는 그 프로그램 안에 악성 코드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저 첫 시간에 악성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요. 저렇게 해서 이게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악성 코드들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경유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불법적인 그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 사이트에 방문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하기 위해서 드릴 노력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도박자들이 다 알아서 다운을 받아주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뭐 자신의 돈을 잃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렇게 불법적인 행동, 불법적인 일에 자신의 컴퓨터가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죠, 그렇죠? 보통 개구리는 파리를 잡아먹는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도박 사이트에 중독이 되어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돈을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아주 하찮게 보시겠지만, 저렇게 하찮게 보는 거에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박의 결과는 언제나 대박이 아닌 쪽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긴 이거 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배트맨인데요. 자, 배트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 토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기,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응원하는 팀 혹은 이 경기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돈을 걸고 그게 적중하면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배트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난 수익금을 통해서 국민 체육 시설을 뭐 만든다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행성을 좀 막기 위해서 뭐 개인당 걸 수 있는 배팅액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그 제한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금을 마련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방 사이트들이 생겨납니다. 이른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죄의식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 사이트 경기 승패에 따라서 내가 어떤 돈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학생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도박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스포츠 토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 거기에 돈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배트맨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저게 이제 합법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성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성인 인증이라든지 이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죠. 좀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토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에서 약 28% 정도 되는 학생들이 나는 스포츠 토토를 해봤다.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 토토는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28%의 학생들 중에 약 40% 이상은 일주일에 10만 원 이상의 돈을 배팅을 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과연 자기 돈으로 했을까? 아까 학교 폭력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자, 그런 것들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는 이제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자,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가 했으니까 이런 처벌을 받아라 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도박에 대한 처벌일까요? 물론 지금 스포츠 토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큰 금액의 스포츠 토토에 불법 스포츠 토토를 배팅한 사람들도 저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불법 도박을 한 거보다 왜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건 스포츠 토토가 훨씬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회적인 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불법 도박이야,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돈 걸고 돈 잃고 하는 걸로 이제 끝납니다. 물론 이제 뭐 가족들끼리 뭐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예? 그런 어떤 피해는 있겠지만, 스포츠 토토는 그 파급력이 좀 더 셉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뭐 배구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 선수, 그 다음에 e스포츠, 즉 프로게이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농구 감독도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왜 제가 보여드리는 걸까요? 바로 이제 스포츠 승부 조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러 명이서 하는 그 단체 경기에서 어떻게 승부 조작이 가능할까? 내가 한 사람을 어떤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팀 전체를 매수를 해야 이거를 갖다가 조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불법 스포츠 토토는 어떤 하나의 아이템에 집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뭐 누가 이기고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야구를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 전 4군데에서 열리는 경기 중에 첫 번째 볼넷을 허용한 팀이 어딘지 맞추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배팅을 한 사람이 적은 것일수록 나중에 배팅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전혀 그런 확률이 없는 사람한테 저런 승부 조작을 의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돈의 유혹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승부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나한테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서로 공정한 경쟁이 되고 노력하는 사회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도박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통틀어서 인터넷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서는 일단 발을 들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메비우스의 띠인데요. 어떤 출구가 없습니다.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절제력이 강하니까 라고 하는데,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족을 상당히 소중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족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보시면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조금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씩 주의도 돌아봐 주시고, 일단은 나 자신부터 저런 불법적인 일에 연관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잘난 영웅도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삶이 붕괴된
가족의 자녀들도 역시 행복할 수 없겠죠. 예. 항상 인터넷 도박, 항상 자신은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성공을 꿈꾸는 대박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도박의 말로는 항상 똑같은 이런 쪽박을 찬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여기 계신 분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전파를 해주셔서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